안녕하세요. 혹시 요즘 노후 생활비에 대해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년이 다가오면서 한 달에 얼마나 필요할까 막연히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많으실 겁니다. 은퇴하고도 매달 안정적으로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누구나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노후 생활비, 특히 요즘 많이 이야기되는 월 500만 원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상담했던 한 분의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박 선생님은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고 최근에 퇴직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본인은 노후 생활비를 최소 300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주변 동년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적어도 500은 있어야 넉넉하게 살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진 자산을 계산해 보니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도 월 250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큰 충격을 받으셨죠. 결국 주택연금과 개인연금까지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내면서 비로소 숨통이 트였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가 흔히 갖는 착각과 실제 현실의 간극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을 짚어볼 수 있습니다. 바로 과거에는 은퇴 준비라 하면 목돈 중심이었습니다. 10억을 모아야 한다. 이 말이 유행처럼 번졌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중요한 것은 목돈이 아니라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 흐름입니다. 내가 은퇴 이후에도 한 달에 일정한 금액이 들어와야 생활이 안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예금이나 현금성 자산만을 바라보며 안심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수명이 길어질수록 위험이 커집니다. 돈이 먼저 바닥나는 무전장수의 위험이 항상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전업주부로 살다 보니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았던 김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김 여사님은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하니 당연히 생활이 충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계산을 해보니 남편 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본인은 연금을 거의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노후에 큰 불안을 안고 있었던 것이죠.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임해 가입과 추납 제도였습니다. 과거 직장 생활 때 납입했던 기간과 새로 임해 가입한 기간을 합쳐 10년 이상을 채우면 본인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상담을 통해 추납 제도를 활용하고 배우자의 연금과 합쳐서 최소한의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부부가 함께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혼자만의 연금으로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와 함께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조금 특별합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는 이 선생님은 자녀 교육에 대부분의 자산을 쓰느라 별도의 금융자산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집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가치는 꽤 컸습니다. 이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명이 55살 이상이고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선생님은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신청했고 그 결과 국민연금과 합쳐 월 500만 원 가까운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집을 단순히 자산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과 매달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은 노후 안정감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 사례는 많은 분들에게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가진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노후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사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핵심은 결국 같은 메시지로 귀결됩니다. 목돈만 바라보는 것은 위험하다. 중요한 것은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다. 그리고 그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과 배우자 연금 그리고 주택연금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행 가능한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를 통해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고 배우자의 것도 반드시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임해 가입이나 추납을 통해 연금 수급 기간을 늘릴 수 있는지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택연금입니다. 내가 가진 집을 단순히 자산으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연금으로 전환해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연금 계좌인 연금저축이나 IRP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혜택까지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노후 생활비 5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실제로는 본인과 배우자가 가진 자산 상황에 따라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확인하고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10년 후에도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지금 조금이라도 준비하면 10년 후에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사실 아직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노후 생활비는 단순히 부부가 함께 있을 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든 혼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연금을 받기 전 공백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은퇴를 앞두고 내 노후 생활비는 과연 얼마나 필요할까? 또 지금 준비한 자산과 연금으로 평생 버틸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 말입니다. 특히 물가 상승과 기대 수명 연장으로 인해 예전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돈이 필요해졌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막연하게만 생각하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노후 생활비를 매달 500만 원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법을 3가지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적용 가능한 실행 전략입니다. 또한 전문가들이 권하는 노후 준비의 핵심은 목돈을 쌓아두는 방식이 아니라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국민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경우입니다. 국민연금은 흔히 내가 낸 만큼 돌려받는 제도라고 오해하시는데 실제로는 장수할수록 훨씬 더 큰 이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50대에 접어든 어씨는 과거 전업주부 시절이 길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았습니다. 하지만 임의가입과 추납 제도를 활용해 부족했던 보험료를 채웠습니다. 그 결과 은퇴 후 매달 120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배우자와 합산하면 부부 기준으로 250만 원이 확보됐습니다. 이는 생활비의 절반 수준을 국민연금으로 안정적으로 메울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국민연금을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전략적으로 가입 기간을 늘리고 수령액을 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50대 이후라도 임의가입과 추납을 활용하면 상당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주택연금을 활용한 경우입니다. 우리나라 은퇴 세대는 대부분 자산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 흐름이 부족해 생활비 때문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부부는 서울 외곽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은퇴 이후 소득이 없어 고민이 컸습니다. 결국 주택연금에 가입했고 매달 180만 원의 현금이 꼬박꼬박 들어오게 됐습니다. 국민연금과 합산하니 생활비의 큰 부분이 해결된 것이죠. 주택연금의 장점은 내가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상속에 대한 고민도 있지만 자녀들이 부모의 안정적인 생활을 우선시한다면 오히려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개인연금을 통해 부족분을 채운 경우입니다. C씨는 직장 생활을 하며 꾸준히 연금저축과 IRP에 납입해왔습니다. 은퇴 시점에서 총 적립금은 크지 않았지만 연금으로 전환하니 매달 1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됐습니다. 국민연금 150만 원과 주택연금 150만 원을 합쳐 총 400만 원이었는데 여기에 개인연금 100만 원이 더해지면서 생활비 500만 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된 것입니다. 이처럼 국민연금, 주택연금, 개인연금을 조합하면 매달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사례가 말해주는 공통된 핵심은 목돈만 바라보다가는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은퇴 전까지 10억 정도를 모아야 안심할 수 있다고 했지만 요즘은 그 방식이 맞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물가 상승으로 목돈의 가치가 줄어들고 예측하지 못한 의료비나 장수 리스크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곧 노후의 안전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첫째, 국민연금의 경우 지금 당장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고 부족하다면 임의가입이나 추납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전업주부나 자영업자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니 적극적으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둘째,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택연금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집을 지키면서 생활비를 얻는 방법이기 때문에 특히 자녀와 충분히 상의한다면 효과적입니다. 셋째, 개인연금은 세액공제 혜택까지 있으니 은퇴 전까지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목돈으로 두는 것보다 연금화해서 평생 가져가는 방식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은퇴 후 소비 패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퇴 초기에는 여행이나 취미생활 등으로 지출이 많다가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고 다시 후반에는 의료비와 간병비로 지출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생활비를 무조건 일정하게 잡는 것보다는 시기에 따라 전략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초반에는 연금을 개시하지 않고 다른 자산으로 충당하면서 국민연금 수령 시점을 늦추면 월 지급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장수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수령 시기를 늦추는 방법은 매우 유효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금의 가치는 단순히 돈의 액수에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월 50만 원의 연금이라도 그것은 곧 매달 50시간 노동을 대신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노후에는 내가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자유와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생활비 500만 원을 만든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사례와 전략을 토대로 각자 상황에 맞게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도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며 작더라도 꾸준히 채워가면 노후는 충분히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깊이 있는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 매달 얼마의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또 지금까지 어떤 준비를 해오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서로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